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오늘은 바로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집에서 오는데 기쁘다구 좋으셨네.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하여튼 매일 아침마다 조회할 때 아침 예배 보고 찬송가 부르고 그거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싫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노랫말, 그러니까 찬송가를 매일같이 다른 거 이렇게 부르고 했으니까는 거의 찬송가 노래를 거의 그 당시에 한 40 몇 년 전이네. 그때 불렀던 그 찬송가는 아마 다 부르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찬송가 내용을 알고 또 불러왔기 때문에 또 우리 학교에서는 봄에는 찬송가 대회를 또 했어요. 기가 막히니까 전 학생을 기독교화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하기 싫어도 기독교 공부를 그냥 저절로 하게 된 겁니다. 매일 아침 조회할 때 성경책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이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했죠.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기도드립나이다. 요것만 끝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3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우리 역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반반전의 문자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나타나더라고요.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은 기독교는 바로 우리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종교구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남성 신이 아니라 여자 신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죠? 신농시의 5대 손녀입니다. 그 계보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또 이제 중국 설화책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하늘을 다시 뜯어 고치다. 그때 지구 대대적으로 홍수가 났죠. 그래가지고 우임금이 또 이제 물을 다스리는 시수 내용도 신화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 자체가 고대사를 공부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이주의 어떤 진면목을 알았을 때는 이주에 대한 역사 책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주에 대한 역사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미화를 시킨 그런 역사를 공부해왔죠. 그러니까 붓과 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칼로 묘사하고 이시조선은 붓으로 묘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비의 나라, 무슨 선비의 나라입니까? 정신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 일베 사람은 십선비란 말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주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요새 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이는 거예요.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518년 동안 그렇게 중국을 빨았던, 중국을 빨고 그 백성을 편하게 살게 했으면 그것도 그런 대로 칭찬할 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왕조를 공부하면 그런 왕조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을 빨면서 중국을 빨면 어떻게 했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쥐잡듯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한이 518년 동안 사람 대접 한번 못 받고, 자 우리가 말이 일반적으로 518년이지 그리고 한 세대가 30년으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24, 30살 이거밖에 안 됐잖아요. 계속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사실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면 산다는 그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렇게 내팽겨졌습니다. 그 자손들이 저도 얘기했지만 좌빨들한테 응기해가지고 자기 원을 푸는 겁니다. 원한이죠. 원한을 풀면서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조는 백성들의 한을 맺히고 이 대한민국은 한을 푸는, 즉 해원하는 그 시간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해원 시대가 다 끝났다는 것을 딱 보니까 이제 좌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보여요. 중국도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게 보여요. 중국 놈들이 지금 어마무지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함께 밤을 새고 있다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1호선 첫 차를 타고 달려나온 어쩌면 평범하지만은 않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중국인입니다. 한국어 잘하죠? 한자 몰라요, 근데. 까먹으면서 제가 비록 제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 저 큰 대륙에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이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실 약간 좀 쫄렸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되게 빨간색을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중국인이 와서 막 뭐라 했다. 그게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게 중국이요 16살 때 한번 그걸 갱신해야 돼요. 그 신분증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 아니고 또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인구를 보태주고 있죠. 왜? 중국은 살 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죽게 되니까 몇 년 동안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도시를 만들 때 하수도부터 만든 게 아니라 하수는 그냥 만들지도 않고 그냥 건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기는 참 좋죠.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니까 홍수가 나고 하면 비가 오고 홍수하면 어떻게 대처를 못하죠. 그리고 또 양자강보다 이 동쪽, 중국의 동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잠겨버려요. 만약 또 삼엽댐이, 샤샤댐이죠, 중말로. 삼엽댐이 무너지면은 그냥 5억 인구가 다 수절돼 버리죠.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왕조에서 성군하고 칭송받는 왕들은 자, 물을 어떻게 다스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보세요. 다른 나라도 다 기후변화죠. 굉장히 타기를 만나고 우리 타기가 별로 없잖아요. 아마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돌산이 많아요. 화강암으로 된 산들이 많죠. 그 땅의 지기를 받는 사람은 거의 도인님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던 사람, 산이 많이 있는 곳에 살면 그 사람의 기가 굉장히 셉니다. 기가 약한 사람은 못 견뎌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털을 잡고 이렇게 살아오게 됐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몇 프로 이상이 요 본토백에는 없어요. 다 중국에서 넘어왔죠. 중국의 하나의 왕조가 무너질 때 또는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진나라가 망할 때 대거 내려왔고 이쪽으로 한반도로 유입이 됐고 또 후한이 망할 때 또 왔고 송나라 때 송나라 자체가 문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대가 굉장히 창궐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피해가지고 이 한반도로 또 왔죠. 자, 지금도 중국이 위태위태하고 지금 개차반 저로 나가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온다, 중국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 이것을 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중국 땅에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란 말은 지금 말하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우리 한국인도 조선인이요, 일본인도 조선인이요, 중국인도 조선인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혈통을 다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천지비계 보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입을 돼요. 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갖고 이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살기 편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놀라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우산을 펼친 상태로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 기계는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산 빗물 제거기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며 화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이 기계를 보게 되면 기념 영상을 꼭 찍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그 사람이 성격 자체도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환경에 따라 변하는 뒤 다른 종의 동물과 함께 자란 동물들은 그 동물들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함. 뒷다리가 짧아 폴짝폴짝 뛰는 토끼, 고양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폴짝폴짝 뛴다. 원래 느릿느릿 걷는 소도 말과 잘하더니 다그닥 달림. 상자를 좋아하는 고양이와 함께 자란 허스키, 너가 왜 여기 있냐? 고양이와 함께 자란 사모예드는 그루밍도 잘한다. 충성의 상징인 개와 함께 자란 고양이는 주인의 말에 열심히 옆구르기를 함. 평소 겁이 많기로 유명한 양, 개와 자라더니 용맹스럽게 변했다. 그러니까 더러운 족속인 짱개들도 여기 오면은 조금 순화가 돼요. 싱가포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다든지 나라를 좀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서 벌금이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요새 짱개들이 싱가포르를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싱가포르도 예전같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짱개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그 짓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 본토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 죽어버려요. 도저히 사람들한테 눈 홀긴을 밟고 그렇게 여기서 못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하는 사람은 살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중국이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쪽에 속하죠. 거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누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중국의 등을 업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개판을 치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에 속박이 될까요? 맨날 뭐 이재명 이놈은 쉐쉐 하는데 뭐가 쉐쉐 뭐가 쉐쉐긴. 그러니까 정신 빠진 놈이에요. 중국이 우리한테 숟가락 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처참하게 망합니다. 왜? 우리는 굉장히 진실된 민족이에요. 착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글자를 만들어도 그 자체 모습대로 음대로 그렇게 읽어왔어요. 중국은 변으로 샀어요. 그 자기네 의식에 맞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에다 글자를 맞춰줬으면 그 글자를 갖고 가서 어떤 무기에다가 그 글자를 대입을 시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뺏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빠지면은 중국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특히 그네들이 말하는 중화 사상에 빠져 있으면 걔네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손에 손잡고 같이 가려면은 우리 모습대로 이 한반도에 사는 고조선이 그 정통맥을 잇고 있는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애들 엄마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저런 공부를 우리 애들도 같이 이어서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시켰어요. 어디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옛날 대만의 교수였던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과외 비슷하게 몇 달을 했는데 그분이 애들을 가르친 것도 가르쳤지만 그 외에 또 애들 엄마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중국에서 안 쓰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바로 왕가에서 쓰던 그런 문자가 굉장히 많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즉 우리는 중국의 왕가에서 내려온 이용은 그리고 이쪽으로 피난온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한반도로 오게 된 거죠.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지금 진나라가 망하고 오고 나서 우리나라 성시 중에 그 시조들이 고려 때 온 성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문식으로 보게 되면 보화관 저절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차를 보면은 우리가 바로 중국 땅에서 왔네. 중국 땅에서 왔네란 말보다 조선 땅에서 고조선 땅에서 왔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중국 놈들은 진화구 그러니까 나자는 이거 저거예요 저거 뭐 이렇게 읽는데 나자를 그렇게 읽어요. 이게 대명사를 읽어요. 그러니까 저기 모퉁이에 지탱하고 있는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이 문에서 어떤 제외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좋다고 뭘 해보겠다고 하늘에서 용서치 않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숟가락 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또 무안에서 빵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또 도시 폐쇄해가지고 경제가 폭망을 했죠. 이제 또 비바람에 치고 자본이 몰려오고 그래서 중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중국 놈들이 그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내년에 자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년은 굉장히 어떤 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극적인 일들이 어떤 일인가? 스파즈 팬데믹인가 그 책이 있었잖아요. 2025년부터 2028년인가 그 책. 그 내용을 보지 않은 표지만 봤어요. 성사범이 계속 올리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제가 이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미국의 지금 내년 예산 중에 팬데믹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팬데믹이 뭡니까? 지구를 위협하는 큰 질병이에요. 자, 질병이 휘몰아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서 속아버리니까 그 병이 뭔가 빌 게이츠는 계속 천연두를 이야기해요. 천연두가요? 천연두가 돌면은 지금 우리 전해문 자체는 화학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를 말려버려가지고 몸에서 터지는 게 뭡니까? 안에 화를 누르지 못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곰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은 애들은 수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화학이온이 굉장히 이게 불규칙하게 몸 안에 돌고 있어요. 거기에 또 병이 온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산 책정한 걸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일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료를 보다 보면은 할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번에 재순의 계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양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제목부터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숟가락 얻는 것도 모자라 밥상마저 뒤엎고 있는 중국 짱깨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게 끝난다. 끝난다는 얘기 뭡니까? 나라가 멸망한다. 자, 중국은 이때까지 전제 왕조라든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 중국 애들 굉장히 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베풀지를 몰라요. 내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삶 자체가 자 중국 보세요. 돈 있는 놈은 돈인들한테 굽실거리는 그 짝개들이 굉장히 많죠. 또 지하철 타도 그 노동자들은 자리에도 못 앉고 밑바닥에 앉죠. 그러니까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한 인간들이에요.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 간부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리고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반항을 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중국 짝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퉁이에 있는 개새끼란 얘기죠. 자, 내년 팬데믹에 그러니까 내년 팬데믹이 올지 안 올지 팬데믹이 내년만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한번 터지면 이제는 한 3년 갑니다. 우리 그때 코로나 그 팬데믹도 한 몇 년 갔잖아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2.3%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준비한 슈퍼볼 콘서트에는 프리메이슨의 상징물이 여기저기 사용되었습니다. 가수 리안나는 계단에 서 있으며 이것은 비밀사회의 계단을 상징합니다. 2020년부터 인류는 그들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굴복했으며 2023년 2월 그들은 임무를 완수한 기념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사장인 리안나를 슈퍼볼에 출연시켜서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상황은 거짓말같이 정식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들은 늘 그렇지만 이렇게 힌트를 주고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한 대중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지면서 몇 년 가는데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군산 개복동의 김 씨가 먼저 급살로 먼저 죽고 10kg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못해서 심리죠. 심리면 4kg에 하루에 10리씩 이렇게 빙빙 돌면서 확산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많이 죽게 되죠. 아마 내년부터 3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6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몸을 바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거주하는 가을 길을 담는 몸으로 바뀐다. 항상 이것을 주문처럼 한번 해보세요.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을 기운을 담는 주문을 한다, 태울주 같은 걸 한다? 못해요. 내려칩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 태울주 하면 돼야죠. 그렇게 다 넘어갈 때 그게 비참하게 가기 싫어. 난 지금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애도도 느끼고 사람들이 화장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태울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할 때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액을 다 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제해준다고 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서 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세계는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데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장면을 그냥 목격하게 된다.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이제 앞으로는 사실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미래형으로 안 씁니다. 저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봐봐요. 좌빨들이 우리나라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국무위원까지 14명에서 16명까지 타락시켜가지고 완전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완전 뒤집어지려고 그럴 찰나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반미하는 애들은 이제 미국 못 들어오게 한다 하니까 또 대무에서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로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다 해줘요. 미국이나 일본이 다 해줘요. 우리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방향 제시만 잘 해주면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중화인민으로 한국 인구 50%를 교체한다.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을 했는가. 그 자체가 여러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아니라 고조선 인민으로 바꾸면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언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가장 고급적인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고 가장 적합한 언어가 중국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저 말이 저 말이 이 말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어져요. 중국 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 와가지고 여기 고조선 인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한국화가 되면은 대한민국화가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50불 교체한다 그러면 우리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돼가지고 얘들한테 세금 내게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 별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뒤엎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입장에서는 이건 참 굉장히 큰 위기상황이에요. 중국 짱깨들이 여기 와가지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중화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자체는 뒤집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뒤집어질 때라는 게 뭡니까?
병이 돌아가지고 아마도 중국 짝개들 그리고 좌빨들 자 얘들 곱게 안 죽습니다. 곱게 안 죽고 죽을 때 요 뒤꿈치가 뒤통수에 가을 저도 휘어가지고 그렇게 내장이 다 터져가 더럽게 죽습니다. 왜? 더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냥 가만히 있다 푹 쓰러져 죽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하게 죽지도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악담인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증산 대선생님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하면은 하나하나 글자마다 이 뜻을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30대 초반인가요? 그렇게 한 게 지금 이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반만년의 문章을 통해서 우리 고조선 역사를 알고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닌가. 사실 그냥 책을 보는 거하고 번역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자, 몇 마디 중요한 사실만 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자체를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한국 국민들에게 바치는 대통령의 첫마디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붕괴 장악되다 못해 이젠 나라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풍전 등화에 상한 공산 세력들이 충격적인 한국 장악 쭉 말씀하시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중도에서 우파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 지금이 이 폭동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의 누군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라운드 C라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처음 계엄령 터졌을 때 이거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양곡법이 무엇인가 요 자체도 한번 AI로 들어보시고요. 양곡법, 특파원 리포트 도시에서 청년 몰아내는 중국. 중국 아이치에서 방영하고 있는 리얼리티쇼 농사를 짓자. 유명 남자 아이돌 가수와 배우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전 과정을 담았다. 청년들아, 농부가 되어라.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사회. 중공 자체 통계가 아닌 해외 기관들의 분석으로 중국은 45에서 50%를 넘는 청년 실업 상태임. 시진핑은 일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을 도시에서 시골로 몰아내는 하방 정책을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시킴. 현재 매년 100만 명의 중국 청년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2040년경 중국인 비중은 50%에 육박하게 됨. 하지만 중국에서 유학생을 한국에 계속 밀어넣는다고 이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한국 역시 불가능함.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매년 막대한 수로 유입되는 중국인 청년들을 한국의 시장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음. 한국에 이주해도 실직자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임. 여기서 나온 게 양곡법임. 이 시점에서 이제 중화인 민주당이 사실상 중공이라고 인지해야 함. 이야 그냥 공산당이라고 칭하겠음. 이번에 양곡법은 과공급된 쌀을 정부가 평년가로 무제한 매입해주는 제도임. 과공급된 쌀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식량자급률, 식량안보를 높인다. 그리고 쌀농사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한다. 공산당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공산당이 노리는 것은 양곡법을 이용해서 유입된 중국 청년들을 한국의 농촌에 정착시켜서 먹여 살리겠다는 정책임. 그 결과 양곡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쌀 매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됨. 극단적으로 과공급된 쌀 가격은 항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임. 한국 농민들은 더욱 고통받게 됨.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여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게 된 중국 청년들은 중국 내 남겨둔 가족들을 인질로 잡혀
중국 대사관의 지령을 따라 한국을 급속도로 공산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됨. 이것이 양곡법의 진면 모임. 양곡법을 개정해 시장 수요보다 많은 농사를 짓게 하고 정부가 남는 양곡을 모두 사들이는 제도로 바꾸려는 목적은 향후 좌파 집권이 자리 잡으면 이민법 개정 등을 통해 중국의 한족들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게 될 텐데 처음에는 농촌에 정착하게 된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중국 한족들 자금 지원의 목적이 있다. 과거 중국이 내몽골 위그르족 연변족 등 소수민족을 통합할 때도 같은 방식인 이민법 양곡법 개정을 통해 중국 한족들을 대량 투입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의 미래가 될 것이다. 중국인들 한국 정착 토대의 밑거름을 추진하려는 게 양곡법 개정이다. 중국인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 대량의 인구가 수도권 및 한반도 전역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150만 명 정도인데 양곡법과 이민법이 개정되면 5년 안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에 중국 한족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인구 밀도를 바꿔 중국화시키는 게 지금껏 이뤄진 중국의 적화 방식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대림동 제주도처럼 전역이 중국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되어서 국민들이 외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귀농 귀촌 인구 50만 명 돌파 청년 귀농 귀촌이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농 귀촌 인구 50만 명 돌파. 청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귀농 창업 자금 확대 및 귀농 교육 체계 개편 지원. 귀농 귀촌 박람회 개최 7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 17년 귀농 귀촌인 및 가구원은 51만 6,817명으로 귀농 귀촌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청년 귀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 귀농 장기교육 도입, 귀농 창업자금 지원 개선, 귀농교육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등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1,168명 선발하여 정착지원금과 농지교육 지원 등을 개시하였고 추경으로 8월까지 400명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실습 중심의 청년 귀농 장기교육 18년 50명을 신설하였고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농 귀촌 교육과정을 개편, 연령별 유형별 수준별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귀농 귀촌 교과목 개발했으며 4,050세대를 위한 전직 창업농과정과 은퇴 창업농과정 등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재능 나눔, 지역 홍보, 장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을 경험해보고 귀농 귀촌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귀촌인들이 농업, 농산물 가공, 6차 산업 등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귀농업 귀촌법 개정을 통해 현재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 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 귀촌인의 정착 현황, 주 재배 작목 등 경영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귀농 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 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하여 18년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 81월이다. 더불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귀농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도 및 자금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지자체의 농업인력 포털 관리 운영 계정을 부여하여 허위 귀농교육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귀농 귀촌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해 2018 대한민국 귀농 귀촌 박람회를 오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갑자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폭증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싹 사라짐. 지금 중국말이 더 많이 들린다는 소도시를 셀 수도 없을 정도임. 심지어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서 겉모습만으로도 긴가민가한 경우에도 자, 우리말은 뭡니까? 이 감정, 이 사람은 언어의 절제 속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삭막해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삭막한 거예요. 크게 삭막하다 보니까 사람 중요한 것도 우습게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요. 근데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말을 잘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우리처럼 유해지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조 봐봐요. 이조는 중국을 계속 518년 동안 빨았잖아요. 중국 화족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는 완전 쓰레기통이었어요. 완전 똥간이었죠. 거리마다 똑이 뒤덮여 있고 그러니까 벽이 창굴하고 그렇게 더러운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빨면 그렇게 돼요. 중국인들이 이건 짠게가 아니죠. 우리 화가 되면은 다 깨끗해져요. 왜? 중국인도 역시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조선은 고조선이죠. 중마 튀어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나이가 내려갈수록 거의 구분도 안 됨, 한국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화인민이 공산당에 절대 충성, 총동력만 해도 정신은 그냥 완벽한 중국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함께 밤을 새고 있다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1호선 첫 차를 타고 달려나온 어쩌면 평범하지만은 않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중국인입니다. 한국어 잘하죠, 저? 한자 몰라요, 근데. 하면서 제가 비록 제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 저 큰 대륙에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이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실 약간 좀 쫄렸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되게 빨간색을 빼신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중국인이 와서 막 뭐라 했다. 그게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게 중국이요 16살 때 한번 그걸 갱신해야 돼요. 그 신분증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전쟁이 났을 때 적을 본질을 가가지고 뽀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뽀개지고 있는 중입니다. 걔네들이 중국이 뽀개지면 어떻게 됐으면 그 나라에 귀속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개차반처럼 살거나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 이 방송 못 들어요.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여기서는 제가 뭡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역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했다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당군을 봐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왜? 이게 당군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역사는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져요. 그런데 고군문 반만년의 문자를 보게 되니까 반만년부터 역사 쫙 연결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중국 땅에서 왔구나. 그러면 중국 땅은 누구 땅이냐?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 중국 놈은 그걸 배제하지만, 그러니까 당군을 빨게 되면 만주대 고기만 이야기해요. 중국 대륙은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확장이 되다 보면 중국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세계가 우리 영역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전교생 중 절반이 외국인, 다문화 사회 한국 학교. 자, 이것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도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학교들은 한국어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진을 보고 사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아이들. 선생님 지도에 따라 교과서에 열심히 필기도 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4개 국적의 7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10명 중 6명은 다문화 학생들로 이 중에 또 대다수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외국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주 배경 학생 중 외국인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22% 수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갑자기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된 탓에 아직 한국말이 서툰 이들은 한국 친구들은 물론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학생? 이모나요. 이모나. 네. 한국에 언제 왔어요? 적응을 위해선 한국어 교육이 우선인데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번역기를 돌려서 하거나 출신 국가에 맞춰 한국어를 알려줄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가 절실하지만 강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선 이중언어 강사 채용을 학교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선 교육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해주고 순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20년 계획이 아니다. 진짜 마지막 한 입 빠르게 먹어버리고 중국이 완전한 조종하에 25년 준비하려던 중국 공산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걸고 입천장에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도 일격을 날린 거임. 이 미정 갤럽은 요새 이 미정에서 이제 글을 갖고 온 겁니다. 말씀 그냥 하나도 가감 없이 적으시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1도 없다란 말을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없다란 말 하나도 요새 안 하더라고요. 왜 하나를 뺐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라는 자체가, 자, 일하면 정지된 거예요. 기술은 정지된 거예요. 서술은 하나, 둘, 셋, 이것은 음리적,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동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도 없이 하는 것도 우리 자체를 정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하나 표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머리를 하는, 이게 문과적인 머리는 이게 이해를 못 해요. 계속 따져 들어가야 돼요. 언어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과적인 머리가 있어야지 이 언어학에 제대로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감 없이 적으시고, 중국인들이 땅이 되어버린 곳에서 한국인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실실감이 느껴져서 마무리 글로 올려봄. 지방사립대학들, 중국 학생들 돈으로 유지되는 곳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학업, 지역, 일자리, 병행 시스템, 중국인들이 다 합치면 이미 이 땅에 중국계가 400만 명 정도 훌쩍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예전에 저 취업 연계 프로그램 관련 실배 글에도 봤었는데 지금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게 불쌍한 애들이에요. 이때까지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불쌍한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에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자, 이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이, 이 고조선 정통 맥을 잇는 우리가 그 아류인 그런 애들한테 맛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은 상머슴이에요. 그렇죠? 머슴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냥 깨집니다. 일본이 그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차례입니다. 그런 상황 보고, 그러니까 역사는 그 순간순간 멈춰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자, 중국 짱깨들은 지금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다. 근데 중국 놈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그랬잖아요. 손가락에 가시 등등하지 옆구리에 창제, 시신에 칼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런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 다 그렇지만 작은 것만 생각하고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이제 공부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게 생각해요. 넓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좋아져요. 자, 10살 때 교통사고 나서 한 40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뒤 그 시간에 살짝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급 장애인이 됐어요. 사지가 다 마비돼가지고 그런 시간을 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공부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누가 알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을 보고,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처럼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도가 깊어지면 순간에 봐가지고 그것을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세상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불쌍한 애들은 중국 짱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들이죠. 그러니까 죽을 자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왜? 그런 귀신들이 아주 원한에 찌들리는 귀신이 달라붙기 때문에 원한을 푸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국 짱깨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 자체를 완전 붕괴시켜 중국이 속방으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작가들의 짓은 바로 중국을 완전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 너 들어와 이런 얘기예요. 들어와서 죽여버리죠. 누가 죽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그것이 애국가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중국 화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열어주는 듯한 것을 보여주면 중국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하나씩 먹을 때만큼 전에 한번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중국이 제주도를 완전 개차반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 그 한란한 여신이 노아해가지고 중국을 폭망시켜버린다고 뭐 그런 중국 예언가라면 점쟁이가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죠. 하여튼 별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요새 자료가 많이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몰라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뭔지 그런 것이 탁탁 눈에 들어와요. 중국 화족은 반반년 동안 조작, 편법, 등에 칼 꽂기 하면서 지탱해 오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런 더러운 숲을 지닌 진화 개는 진화 구조, 찐화고는 토사구팽 당한다. 토사구팽이 뭐예요? 그래 잡아서 이 개새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죠. 이제 필요 없어요. 천지에서 필요 없어요. 자,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숙하게끔 계속 시련을 줬죠.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이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은 뭡니까?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거짓된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때에 맞춰서 자,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전에는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했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움? 이런 생각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빨리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좀 미안한 감은 있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그냥 암시만 줬죠. 제가 방송이 시작한 것이 2019년 4월 달부터 맨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갔는데 2019년 10월 때 뻥 터졌죠. 중국에서 무한 폐렴이. 자, 이것이 다 뭡니까? 백신 맞히기 위한 하나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돈 주면 뭐든지 다 하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요. 걔는 바로 눈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애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종놈의 새끼가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릴 시간이 다 되었다. 자,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중국이 개입된 25년 묵은 부정선거 뿌리 뽑는 융카.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언제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 대단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 정책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은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헌한 국민투표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 담화 1969년 10월 10일입니다. 화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자, 이 자체는 이게 조금 길어요. 이것은 AI로 듣고 박정희의 화교 정책.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헌한 국민투표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담화 1969년 10월 10일 5.16 쿠데타 직후에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을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려는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게 했음. 이 화교들에게만은 쉽게 승인해주지 않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다음해인 1962년에는 시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장롱속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바꾸어 버렸다. 1970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근 및 관리에 관한 법까지 만들어 화교들의 점포를 50평 정도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남은 화교들의 기반은 지금의 프라자 호텔 일대의 차이나타운이었다. 1971년 당시 150명가량의 화교들이 중화요리점과 이발소, 한의원, 서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은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시청 주위의 낙후한 모습을 노출. 재미교포들이 시청 주변의 슬럼가를 정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6.2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았던 화교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박정희 정권은 소공동을 정리하고 화교회관을 지어준다며 회유를 했고 1971년 10월 소공동 차이나타운은 사라지게 되었다. 7. 화교회관. 개무시. 하나그룹의 땅을 싸게 하여 프라자 호텔 지어버림. 이때부터 국내 화교들 미국이나 대만을 대거 이주. 8. 1973년 양곡 전략을 이유로 중국 음식점에서는 일절 쌀밥을 팔 수 없게 하였다. 중과세를 매기고 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물가 안정을 구실로 짜장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중국을 망하게 한 단초를 제거하는 조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신사 법칙이잖아요. 신기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기해서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계 부신일을 이제 끝맺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조치를 갑자기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되어지는 일은 조상의 신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고 전 세계의 문명의 신들과 도통의 신들이 이날에 응기해서 힘을 더해주어서 되어지는 일이기에 자, 문명의 신과 도통의 신들이 지금 다 응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도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하는데도 그때마다 생각이 탁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머리를 열어주는 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리를 탁 깨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제 머리를 꽉 막아버려요. 공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이런 책을 보면 머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신이 응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사를 잊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 자체가 몸에 들어오는 게 응기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절대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한다. 자, 이 딥스들이 그때까지 서양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좀 자유롭고 조금 펼 수 있는 인간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말 잔다는 중국이나 일본이는 살려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다 죽여버려요. 내년인지 내후년쯤 일어날지 또 그 다음에 일어날지 그건 몰라요. 5G가 활성화돼서 이제 천연도 착오하고. 참고, 토니, 바이러스는 설명된 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은 사실로 가르쳐진 이론일 뿐이며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호흡하고 아래 설명 삼키고 주사하고 피부에 닿습니다. 박테리아는 다른 것입니다. 기생충, 곤충, 자기 복제 나노 기술, 독소, 물속의 화학물질, 식품, 약물, 모든 제품 및 특히 공기 중에 뿌려진 것, 캠트레일, GWEN 5G 타워, 소위 휴대전화 타워 비행기 송신기, 무선 안테나, 라우터, 와이파이 휴대전화, 도플러 NEXRAD 레이더가 우리를 마이크로파로 데우는 것 등등등등. 함께 사용 모두 함께 모든 독소, 화학물질, 박테리아 등 5세대, 6세대 이상 및 NEXRAD는 모든 호흡기 질환과 다른 모든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질병,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깨지고 복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염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이해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해독하세요. 바이러스 전염 신화 V 박테리아 또는 화학물질, 중금속 및 독소와 주파수, IEEE 802.15, 46WBAN 무선 신체 영역 네트워크, 블루투스, 가시광선 통신, 바이오 센서, 광유전화, 사이너지 레이저 시술 같은 것, 사물인터넷 IoT 감시, GWEN 5G 및 셀타워 스칼라 및 라우터 및 휴대전화 기술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하세요. 또한 기후변화가 당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씨를 변경하여 지역을 침수시키고 모든 것을 이슬로 태우고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당신이 믿도록 인도된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백신 안에 천연毒균이 이미 다 탑재가 된 거죠. 탑재가.
입이 장착이 된 거죠. 장착이 돼가지고 몸 안에 지금 잘 있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암세포도 항상 몸에 있죠. 그러나 몸이 안 좋을 때 암세포가 커지게 되죠. 자, 저번에 방송 때 이야기했지만 2년 안에 터보암으로 수십억 명, 수억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5G가 활성화된 천연두 창궐 급살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천연두 돌면은 화가 확 오니까는 못 견디고 다 죽습니다. 특히 열 뻗쳐 있는 인간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새로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기를 바라지 말고 자꾸만 나쁜 기를 빼야 돼요. 그 나쁜 기운, 탁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침 나오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침을 할 수 없으면 부항을 한번 해보세요. 부항. 근데 부항을 잘못하면 몸 작살나요. 그러니까 부항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항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보고, 보통 보면은 지금 천종혈 그쪽하고 이 등뼈 있는 데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추 쪽에 다 막혀가지고 방광경락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 뚫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마 백신도도 빠지지 않을까. 자, 또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공부가 필요 없어요. 부항은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그렇게 뜨는 방법을 내가 언제 한번 부항 뜨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민주당이 좀 하는 거 봐봐요. 이제 통합 고소운전까지 1만 3천 명의 혜택 주자니 더 오르면 미친놈이에요. 자, 동학도들이 뭐였죠? 일진의 회원들이었어요. 일본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학이 했을 때 일진에 다 가입했죠. 그럼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슨,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정신 빠진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라도에 사는 인간들에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자꾸 마련하는 거죠. 왜? 곧 죽으니까. 죽기 전에 그냥 아주 편하게 돈 걱정 없이 살라라는 것이 그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 내용까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이런 한심한 법안까지 만드는, 해야 할 건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이런 한심한 인간이 바로 전라도 의원들이에요. 전라도 의원들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애들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홍콩의 어떤 상향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상황이 중국 공산혁명과 판박인 경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페미니즘, 정부 총지출 8%, 34조 원. 이것도 AI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중국 공산혁명과 판박이인 이유. 그건 문재앙 때부터임. 성인지 예산이 미군의 30배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다. 홍위병은 여기서부터 다 출발한다. 예산도 페미니즘, 정부 총지출 8% 34조 원. 양성평등 제고위원 성인지 예산. 내년 345개 사업 반영. 일부 사업 역차별 파생 지적도 429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액이다. 그중 34조 원은 여성을 위해 쓰인다. 더 정확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반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평등과 젠더 사회적 의미의 성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관련 예산 규모는 34조 3,961억 원에 달한다. 41개 중앙관서의 345개 사업으로 정부 총지출의 8%에 이른다. 2017년도에 비해 사업수는 5개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는 4조 8,049억 원 16.2% 늘었다. 밑에는 미군 비용. 과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은 2조 원이고 한국과 미국은 반반씩 각각 1조 원을 부담한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2019년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성인지 예산이 저 정도 규모인 걸 두고 남쪽 커뮤니티에서 조롱해댔지. 저 돈이면 미군 부대 몇 개냐고. 근데 조롱해서 끝났어. 그게 존나 공산당이 이 평화롭고 한가하고 아니란 나라에 노리는 부분이야. 34조 여성 지원. 저 비용이 뭘 것 같아? 저게 그냥 페미니스트를 양산하는 것 같아. 크크크크크크.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냥 여성 인권 운동일까? 여자들은 집단에 휘말리면 아무 생각도 못한다. 농부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을 터주자고 갔던 여자애들이 윤석열 죽이러 간다는데 환호하고 있다. 극단 사회주의 나라인 루마니아 깃발을 보고 환호하며 자기들은 친미 시위라고 하고 있어. 이해가 안 가지?
그런데 34조 의 예산, 당시 기준 우주방위군 미군 몇 열 개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갔다면 이해되겠어? 쟤넨 병사야. 키워진 홍위병들이라고. 홍위병들에 대한 유명하고 끔찍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 아빠를 개새끼라 부르며 손수 때려 죽였다. 20대 여자가 칼로 베지도 않고 공산당의 지휘봉과 군홧발로 자기 아버지를 개새끼라며 패죽임. 그게 홍위병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느개비 한남충, 우레비 한남 쌍시오비역.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페미 성향의 여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주 가볍게 혐오하기 시작함. 홍위병이 완성됐다. 그리고 얘네를 테스트한다. 그게 동덕여대임. 이 테스트는 홍위병의 충성도뿐 아니라 나라가 얼마나 20대 여자에게 자비로운지에 대한 테스트였고 결과는 대성공. 학문의 상징인 대학을 자기들 손으로 망가뜨렸다. 교수에게 샹년하라고 하며 대놓고 욕하며 중국 공산혁명 때처럼 교수를 무릎 꿇리고 성명문을 읽게 했다. 소름 돋게 똑같다. 그 이후 얘네는 단 하나의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만 보상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이대녀에게 자비로웠다. 즉, 홍위병 테스트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나설 차례다. 자기들이 가장 위기일 때 얘네들이 대신 총을 맞을 거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죽이러 가는 트랙터 시위 뒤에 누가 있지? 공산당의 지휘봉, 응원봉을 들고 20대 여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대녀 병신 크크크 어휴 페미 시발 크크. 이렇게 조롱하고 넘어갈 때는 끝났다. 장군 지키기 게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니, 장군 죽이기 게임. 적어도 쟤네한텐 그래. 이게 중국 vs 대한민국이라는 걸. 적어도 홍위병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각성하지 않으면 그때 가선 시위도 소용없다. 홍콩은 노란 우산 시위를 하다가 전부 총에 맞아 죽고 세계인은 그냥 진실 앞에 눈을 감았다. 세계여. 중국 공산당 CCP은 너희 나라의 정부에 침투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간섭할 것이다. 중국은 너의 조국을 신장 위구르처럼 싸그리 걷어갈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다음이 될 것이다. 또 좆도 아닌 걸로 오버한다고 조롱하고 넘어가봐. 문재인 성인지 예산 때도 단순 조롱거리였지. 페미니스트들도 그냥 조롱거리였지. 느개비충도 그냥 웃겼지. 지금 트랙터 시위도 웃기고.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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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편 또 윤석열한테는 여가부 폐지 안 하니까 배신했다 하면서 민주당 뽑겠다는 어떤 병신들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안 확정 정부 조직 개편 공식 발표. 근데 누가 반대하냐? 이재명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 여가부 폐지 못해 어깃장 민주당. 윤정부 조직 개편도 발목. 민주당 정책위원장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 발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불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여가부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고. 왜? 지금 여소야대잖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서 축치고 반대하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하겠다면서 예산을 늘린 건 또 뭐냐 이러는데 이 기사 보세요. 더 줄게 안 받아 예산 증액 거절한 이 부처는 국회의 증액 제안을 한사코 거절한 정부 부처가 등장. 예산 더 주겠다 안 받겠다. 이게 여가부입니다. 증액하자는 야당의 의원들의 요구에 이기순 여가부 차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러면서 일관적으로 계속 반대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막 몰아치니까 상황이 이쯤 되자 여가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산 증액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여가부 동의하시나요? 의원님들 모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차관님 그냥 저희 핑계 대세요. 저희 핑계 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가부 폐지도 안 시키고 오히려 예산 증액시켰다면서 선동하고 윤석열 정부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 애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 무조건 반대하고 탄핵부터 요구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마약도 심각하잖아요. 마약 사범 2배로 증가, 경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 당연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게 맞죠. 저번 달에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 체포. 드론 촬영 중국인들 2년간 다른 군시설도 촬영. 근데 쟤네들 출신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라서 간첩죄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간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언제적 간첩 얘기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슬며시 신중하자면서 또 뭔 짓거리를 하냐. 민주당 간첩죄 적용 확대 주춤. 이번에 국보법 폐지. 저게 같은 날 나온 입장입니다. 간첩죄가 좀 그러면 국가보안법이라도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당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계속 국가 이익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항상 이상하리만큼 간첩들에 대해서 자비롭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순회 계보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재순회 계보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군을 저는 60세 이전에 낳은 자식을 한다면 순위 5세 손인 궁선은
적어도 제 졸업이 15세에서 16세 이후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장자일 것이고 공과 궁선 두 형제간이 길어야 불과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40년, 50년 시차 사이에 궁선에게는 경강, 구망, 교우, 고수라는 우순 계열의 자손 후예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순은 5세 손인 곤과 같이 자 세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양자죠. 양자도 아들이니까. 같이 삼공의 열에 위치하게 되며 곤의 아들인 하와는 선후가 바뀌게 되는 바. 그러니까 곤의 아들을 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는 곤의 사이죠. 되는 바 이는 거짓 꿈으로서 절대 꾸며 맞출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이게 시간이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육아에 의해서 왜곡되고 위조된 이 부분의 역사는 통치 계급의 편견은 언제나 사회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논단의 정확성을 충분히 실증하고 있다. 그렇죠? 통치 계급의 편견. 편견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를 받아들인 그걸 육아를 통치 원리로 쓴 이조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육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이조는 어느 정도 공명정대하게 연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진 나라가 아니겠는가 싶는데 조선은 날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건국할 때부터 건반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중국의 속봉이었으니까 할 때 고려의 왕족 너무 많이 사람들 죽이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짓거리가 그 짓 때문에 이시조선이 편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악은 악으로 가고 선은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조에서 단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이시조선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더 수행 기운이 엄청 깊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전주시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십만 마리, 수백 마리가 달라들겠죠. 안 돼요. 그게 달라들어도 저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학자가 1 더하기 2는 3이다 하는 수학자가 있었고 1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 누가 맞습니까? 100만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근문식을 번역하고 또 선생님 책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 선생님 책 봐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되어지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 쓴 책을, 선생님 책은 강의록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수십 권의 책을 봐야지 선생님 책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선생님 한국학 기본학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록이죠. 그거하고 근문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근문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문신고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모르니까 통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 선생이 그 낙빈 선생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근문식을 보면서 오제봉해나 오제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손남도 선생님은 더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고조선의 어떤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놓으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 선생이 고증과 같이 불과 4, 50년 사이에 연달아서 3세대가 불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생식 자연 법칙이다. 저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치에 어긋난 말을 꾸미고 역사를 날조하였을까?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그냥 날조예요. 왜? 중국 놈은 태생부터 우리한테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진실, 삼국지 하면 등장하는 명품 장수들이 쓰는 무기들. 실제로는 그 시절 장수들은 저 무기들을 쓴 적이 없다. 이거 약간 빨간 약이잖아. 남자라면 좋아 죽는 교원결의는 없었다. 장소도 있는데 왜 없냐고 하겠지만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피곤한 나머지 동네 주민들이 저기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유적이 되었다.
관우의 상징적인 무기하면 역시 청룡 언월도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청룡 언월도는 언월도를 청룡 모양으로 장식한 무기를 부르는 말인데요. 사실 언월도는 삼국지식이 한참 뒤인 송나라 이후에 등장한 무기로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월도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과 실제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무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된 무기이긴 하지만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판타지에 가깝죠. 게다가 소설 속 청룡 언월도는 거의 50kg에 달하는 무게라 하니 관우의 무력을 상징하기에는 이보다 적합한 무기가 없기는 합니다. 우리 염제 신동씨에 대한 왜 자기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들인데 자 농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 천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별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리고 새들이 어느 때 와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 자체를 보고 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 때는 철철마다 오는 새 이름을 따가지고 벼슬의 이름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요. 인류학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게 뭡니까? 천문학이에요. 이 천문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자가 지금 청동년 세어난 문자가 반만년의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때문에 계속 속이다 보면은 속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게다 중에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중문놈이에요. 4000년 묵은 수치를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학문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저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묻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는 나왔겠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안 돼요. 왜? 책이 없어서. 물론 책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요새 뭐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많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문식을 보면서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갈 때 이게 무슨 글자지?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암벽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암벽을 다 극한 상황에 두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6일 동안 이제 수업하고 하루 쉴 때 암벽을 탔죠. 그러고 나서 또 열리면 또 이제 또 보게 되고 이 공부는 신이 통해야 되구나. 신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인 합격이 돼야 돼요. 신이 합격이면 신과 인이 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걸 보고 왜 이것을 못 느끼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뭡니까?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신명을 드나들 수 있게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려요. 그냥 깨야 돼요. 깨지고 터지고 해야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요전 전국시대와 지난 시기 육아들이 위조가 진행되었던 고대사적인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지금 수집된 바와 같이 청동이 명물을 보면 전국 지난대의 학자들로서는 그러한 위조를 꿈을 수 있는 것이 못되며 사기, 백이, 열전, 천머리에 기록된 시서 수결이라. 자, 시서는 비록 결함은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마천이 그 세근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원문을 안 읽겠습니다. 세근 살펴보니 공자를 이은 집에서 있다 가결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집에서 옛 시가 3000여 편인데 공자가 깎아 350편으로 시경을 만들었는데 지금 5편이 없어졌다. 말하고 서희가 공자가 황제 현손이 제괴의 글을 구하여 얻었는데 진나라 묵공에 이르기까지 무려 3330편이었다. 이에 깎아 100여 편으로 상서를 만들었는데 18편은 중후라고 한다. 지금 100편 안에 40편이 보이니 이것이 시와 서가 또한 빠지고 없어진 것이 있는 것이다. 사마정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공자가 얼마나 왜곡을 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없애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나쁜 새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공자 얘기하자. 공자는 그래도 인류의 성인 아니었습니까? 스승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네가 공자 읽어봐라. 내가 공부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근데 얼굴이 부글부글해지면서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거듭 얘기하는 것은 네가 공부해봐라.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해 보니까 공작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겨질 때 궁금하면 공부해 보라는 공부? 근데 못해요. 왜?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화 책 볼 때 이제 출판사 하는 출판사장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한테 번역 좀 해달라. 근데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책이 막 책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고 그냥 넘겨갔죠. 이 번역은 하나의 창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번역한 건 이제 전에 이제 근문식만 보다가 조금 심심해서 또 다른 책도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책 번역도 이제 시대대로 한 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에 대한 문제가 아닌 서에 대한 문제다. 공중리가 나인 공중리, 이름은 중리죠. 공구죠. 요즘은 정말 그가 남긴 춘추회사와 같이 간추린다는 핑계로 전해진 말들로 자기 나름대로 역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조리 깎아 없애고 자기가 속한 계보까지 위조했음에 국부 공시 당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러한 전설을 이어받은 500년 뒤 한 태사령 사마천이 사기 오제 봉기 재순이 계보 또한 하은이 봉기 머리글들이 위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작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짓이. 근데 이렇게 공작교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 분탕을 쳐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 세계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어떤 낯짝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나 살겠다 하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그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어찌 중국에 학문이 없었겠는가? 한대 이래 200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모두 핑계를 했을까? 모든 핑계를 분석 갱유에 돌릴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든 좋은 책들을 그때 진시황이 분석 갱유를 해가지고 다 태웠다고 그랬죠. 분석 갱유할 때 분석 갱유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들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아니 내옵니다. 이런 얘기도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야 할 책들은 다 남겨두었죠. 자, 이거 무슨 하봉에 나오는 말 보세요. 하우는 이름이 문명이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는 곤이고 곤이 아버지는 제전욱이고 전욱의 아버지는 창이고 이거 계속 어긋난 거예요 지금. 자, 곤이 아버지가 누구죠? 고기죠. 제고기죠. 그렇죠? 곤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희씨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편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욱의 아버지는 창이고 전욱의 아버지가 창입니까? 대화 주씨죠. 그렇죠? 창이의 아버지는 황제. 대화 주씨 아버지는 누굽니까? 염제 신동씨죠. 그러니까 이게 지 맛대로 쓴 거예요. 무라는 사람은 황제의 현손이고 제전욱의 손자이다. 그러니까 제전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 거기에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은 놈이에요. 은희 설은 그의 엄마는 간정이라 말하고 유용씨 여자이다. 유용씨는 또 누구입니까? 곤입니다. 곤이 더 많죠. 제국이 차비이고 삼인이 목욕을 할 때 모양은 제비가 알아떨어졌는데 그것을 먹고 잉태해서 개를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개자가 설자가 이렇게 되죠. 이러한 거짓 꿈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춘추에 기인된다. 지금도 공중리가 깎아 없앤 소위 경문과 좌구명이나 곡양전이 있죠. 또는 공양이 전이 없었더라면 그 노사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진실을 찾기 위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공주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저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주의 태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죠. 교제 충신이며 예를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가 유씨 제손의 후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문의련이와 더더구나 동양 문화의 개벽조이신 신농시 후손이라고 했다고 무슨 탈이 있었을까? 성인이 고금을 훤히 알아서 집성했다는 분이 자기 선조를 배신하고 외조에 빌붙는다고 돋보일 일이 있겠는가 하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성인은 많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공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2019년에 방송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자행한 일 중에 제일 악랄한 것은 자기가 본가에서 홀대받았기에 그 앙심에 본가의 기록을 전부 외가적으로 붙이고 동방 역사를 분탕질한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환부역조. 그러니까 공자가 환부역조의 어떤 대명사죠. 자, 이 환부역조라는 말은 2조 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는 양반 입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꾼다는 뜻으로 지체가 낮은 사람이 부정한 수법으로 대를 이은 자손이 없는 양반집이 뒤를 이어 양반 행세를 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함. 그러니까 환부역조란 말이 양반,
그러니까 거지 같은 새끼들이죠, 양반이. 양반 행세하기 위해서 그 행세가 좋으니까 노비들이 지금 나도 양반으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래 양반 행세를 하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좌빨들한테 DNA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낯짝도 바꾸고 이거 사실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바로 좌빨들이죠. 쉽게 생각하면 공군은 개대중 같은 놈이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개대중은 그 씨가 제갈 씨였는데도 세상에 나와서 윤 씨가 되고, 그래 윤대만이 아니에요 원래. 나중에 개대중이 엄마 장노다가 김 씨가 다시 시가면서 윤대만이 이름을 김대중으로 바뀐. 윤대만은 대중이가 윤 씨였을 때 이름이 윤대만이었습니다. 사기 세가의 공구의 탄생을 무명히 늙은 무사 한 사람과 무녀 한 사람. 무녀 한 사람이 뭡니까?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씹했다고 씹을 했다죠. 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섹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합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고 야합이에요. 본과 간이 밖에서 같이 합을 맞췄다는 얘기죠. 공구의 탄생은 그의 아버지 숙명을 본가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문자 그래서 들판에서 씹한다라는 야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구와 공구의 어머니 안신여 모자는 완전히 부계에서 버림받은 모자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공구는 성인 지후라는 말로 전해지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말한 성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완성한 지고의 문화인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자의 영역에서 지금 소크라테스, 타르타, 예수, 공자 다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성인의 말이 이제 말이 그 뜻대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한 노자 백서에 따르면 고본인, 갑본인, 성인을 성인, 소리를 듣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당들이 다 성인이에요. 표현하고 있고 또 성인한 즉 신이 소리를 들으며 성인이란 곧 귀신이 소리를 듣는 무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공구가 성인이 후회라는 말은 곧 무당집 자손이란 말이고 숙녀월이 무당이 아니라 공자 엄마 안신여가 무당이란 말이 될 것이다.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맹의자의 말은 성인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 원문을 안 읽을게요. 내가 듣기로 성인 집안 자식들은 비록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리에 통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근데 요새 무당들이 하나의 지옥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떠트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 또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무당들이 또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제 사람 대접 받는 거죠, 이제. 이제 그게 뭡니까? 다 원을 푸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쭉 세월 동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천대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자,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리에 통달한 자들이 있다. 지금 공구라는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얘를 좋아한다. 얘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통달할 자의 증표가 아니겠느냐? 내가 죽으면 곧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스로 모시거라. 얘를 좋아한다는 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구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까? 공구 한번 보세요. 그가 중국 정부를 유지하면서 말을 설파하기 위한 것은 모든 인간을 인간다운 모습,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바로 공구였는데 지가 뭔데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하고 썰을 풀어요. 하여튼 다 웃긴 놈들이 많아요. 누가 그래 지금. 좌파들이 그렇잖아. 좌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진시대 제왕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닌 것이고 또 공구는 인용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은 원래 인용을 잘 먹잖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지만 뭐 애기 먹는 그런 사진도 많이 찍혀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인육이 뭐 짭짤해가지고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간을 최고로 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누구죠? 와가지고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고대 문제를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느낌은 별로라기 느낌보다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개새끼 말이 튀어나온다. 이런 공부를 내세우면서 2004년부터 전 세계 공작교를 세워 중화 패권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때름이 말로는 그 놈이 먼저 되어먹지 못한 놈이죠. 말로는 명약관하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니부에서 대성, 지성, 문선왕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않을까. 자, 송대, 청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공제에 대해서. 참으로 허망하다. 제배를 주워먹고 태어났다는 설이 후손답다. 제배를 주워먹고 사람 새끼를 낳다니 이것이 한이 태사령의 사마천의 역사 위조의 본보기다. 이런 한타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언제 낙선과 약속인 근문식 한국판을 세상에 언제 공개할 것인가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제가 해도 되지만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다른 팀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번역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근문신고 해석에도 봐도 몰라요. 이게 설명해 줘야 되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려서 당시 청동의 명문은 그 당시 사정을 사실대로 그대로 남긴 것이다. 학습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선인들이 기록을 통해서는 천명이란 말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보본이 예로서 떳떳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얘기에 남긴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제사를 모셨다. 뭐 이렇게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고 자 또 이때까지 나온 썰이 써 있으니까 뭐 보고 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공마가 등에 남긴 물건들은 비판할 수 없는 채 천명을 방자하여 왕도의 호령으로 삼았던 동양은 영원히 봉건 왕조의 찌꺼기가 될 뻔했다. 우리가 낙학은 새로운 권위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낙빙기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공부를 하면 바로 우리가 중국 역사 문화를 태동시킨 족속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나오고 자기네 황제 화족들은 변두리 족속인 것이 드러나오는데 이것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문식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많이 못해요. 왜?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확 지나버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날로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던 몸이 좋아져요. 그것을 여기 오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낙학을 통해서 동양의 바른 기초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요 뒤에 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요까지 오늘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알면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꿔집니다. 몸을 바꾸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은 빨리 바꿀 수 있지만 몸은 빨리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선생님에서 하면서 살아왔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후천 성경세로 같이 넘어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난 지금 죽기 싫어. 좀 더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셔도 헛걸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참, 이 말을 하려니까 어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져도 내 몸이 살아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후천 성경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어요. 방송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